타인의 휴대전화 유심 정보를 복사해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털어가는 신종 해킹 수법을 심스와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경찰의 피해 사례가 30여 건 접수됐는데 대부분 KT 가입자였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퇴직금 2억 7천여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A씨.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산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몰래 빼간 건데 이후 유심칩이 교체됐다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차 싶은 생각에 이게 큰일 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거리고 해야겠는데 어찌 할 바를 처음엔 모르겠더라고요. 신종 해킹 수법인 심스와핑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심스와핑은 타인의 휴대전화 유심 정보를 빼내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을 털어가는 범행입니다. 유심 정보가 새어나간 건 고객이 유심칩을 잃어버렸거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통신사나 대리점 서버가 뚫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 휴대폰에 유심 카드를 바꿔치기 해서 타인의 휴대폰처럼 쓸 수 있으면 예를 들어 그게 네이버든 무슨 가상화폐 전자지갑이든 뭐든 우리가 비밀번호 복원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경찰의 심스와핑 의심 사례로 접수된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대부분 KT통신사 가입자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피해를 봤는데 경찰은 KT 측의 잘못인지 개인 과실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T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피싱 범죄 정말 실감이 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한 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대희 기자. OBS가 지금 2주째 피싱, 해킹 범죄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소위 그놈 목소리 여전합니다. 앞선 이제 사례에서 봤듯이 2억 7천만 원을 피해를 본 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억울하지만 아직은 하소연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심스와핑은 최근 접수된 것만 30건 이상인 신종 범죄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 우려가 큰데요. 유심이 복제되거나 바꿔치는 거니까 아예 자신의 정보가 모두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교롭게 거의 KT 이용자고 칩이 복제된 것 같다고 30명 중 대부분이 항의했지만 KT는 모르쇠입니다. 유심을 복제할 수는 없고 피해자 유심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됐을 거라며 오히려 피해자 탓만 하고 있는데요. 경찰과 전문가들은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털리거나 1차 DB 취합팀에게 피싱으로 낚이는 만큼 KT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피해자인 걸 스스로 입증하라는 식인데 피해자들은 칩을 빼거나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KT는 오히려 굉장히 전혀 기울이지 않는 고압적 태도에다가 무시까지 하면서 그 피해자를 억울함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을 뜯긴 A씨의 편지입니다. 칩이 복제됐다며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KT 구현모 대표 측에 보냈지만 반송됐습니다. 이유는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국회 대관엔 수억 원씩 로비하던 대기업 자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송 수치 부서가 없다는 그런 문구를 달고서 그 봉투 그대로 내가 보냈던 그 봉투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거기다가 이어가지고 다시 속달로 보내왔습니다. 네, 억울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 접수만 30여 건이 넘는다는 거는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일 텐데 수사 인력을 늘리고 첨단 기법을 써도 피싱 진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2주 연속 보이스피싱 원천 봉쇄 내용의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인 A씨는 KT 고객이고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카카오 계정과 비트코인 거래 계정까지 모두 털린 건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1, 2차 네트워크팀 낚시에 걸려 제대로 낚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낚싯대를 빼앗거나 낚시 장소죠. 즉 회선을 없애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타겟으로 찍히면 경찰서, 금감원, 검찰, 하물며 KT 고객센터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조직원들이 돌려가면서 한 통속으로 현혹시키는 겁니다. 황당하고 무서운 일인데요. 경찰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의심되거나 특이점이 보이면 번호를 일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범행이 발생한 뒤 혹은 늑장 대처가 이루어져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지금 뉴스룸에 10여 명 정도가 계신데요. 1000명 가까이 꽉 찬 상태로 한꺼번에 전화하면 KT 망사업부서 모니터엔
보시듯 실시간으로 흔적이 남습니다. 중계기라는 건데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 방에 이걸 석 대만 설치해 놓으면 1000통화 가까이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첫 단계에서 의심 번호와 망 트래픽 이 두 가지만 봉쇄하면 범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 통신사의 미온적 태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억울한 피해자들은 이제 칩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악성 코드나 수상한 문자 클릭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결국 거짓말쟁이가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OBS는 KT가 요금 납부 큰손이죠. 피싱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계속 지적해왔습니다. 피싱만 10년 넘게 파헤쳐온 수사 전문가와 정보학 교수, 그리고 통신 담당 베테랑 기자들, 그리고 과기정통 등까지 비협조적인 KT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큰 규모 총책은 500억 원, 중간 규모는 200억에서 300억 원 등 통화, 문자, 통신 비용으로 범죄 조직이 KT에 내는 돈은 굉장합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면 30개, 유진영 앵커께서 법인이면 300개까지 훼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 김대희는 무슨 일을 하고 유진영 대표는 사업 아이템이 뭘까 하는 게 맞죠. 관련 협조 내용을 경찰, 정부가 지적해도 별반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번호가 해약되고 한 달 만에 수백 개 회선을 쓰는 회사가 문 닫고 사라졌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심 스와핑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경찰과 피해자 입장에선 KT 대리점이 해킹돼 내밀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매일매일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없어지는 돈이 21억 원이나 된다고 하죠.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합니다. 저희 OBS 취재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희 기자 수고했습니다.